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가 또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쵸. 이 최근에 강세를 보인 폭만큼 오늘 강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쵸. 고가에서 계속된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자, 어떻게 됐나요? 평균 거래를 한번 보세요. 그쵸. 평균적으로 대략 한 700억, 500억 그 정도의 거래 수준을 보이다가 오늘도 1,800억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근데 전일 대비 70%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의 거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매집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하는 겁니다. 요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세력들은요. 이건 제가 그냥 표현을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인, 기관, 그쵸? 모두 다 올리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구조가 그래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씩 사 모은다고 해보세요. 세력들, 그쵸? 자, 펀드 어떻게 관리되는 줄 알고 계시면 그런 말 못 하실 텐데, 분기, 매월, 그쵸? 성과 검증합니다. 그쵸? 매월 월급 나가죠? 성과 검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매 분기마다,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 성과 대비해서 내 급여가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받고 있을지 그런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매수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쵸? 정보가 사실상 우리보다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이 더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시세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자, 뭔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가 주포로 되어 있는지. 자, 요 내용 보시면 오늘도 그쵸 190억이 들어와서 대략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느냐 1833억 들어왔습니다. 자, 한 달 동안 들어온 물량입니다. 1800억.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매집 구간이 있고요. 그 매집이 있어지는 이유 한 가지는요, 매집하는 구간에서도 당연히 신고가를 만드는 상황이 있고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보다 빠를까요? 그쵸? 안 빨라요. 근데 기관들도 올리면서 매집을 하는 거고 우리도 시세를 확인하고 매집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기관하고 동행해서 갈 수 있고 오히려 기관들보다 단가를 더 낮춰서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진짜 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HLB는 지금 숫자로 찍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찍히려면 FDA에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돈을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승인이 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그쵸? 뭐 기사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저런 내용이 나왔다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임시주주총에서 유가증권시장 이전을 가결했다. 그쵸? 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HLB 테라피틱스 2년 연속 배당 지속적 주주가치를 환원하겠다. HLB 테라피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라피틱스의 상황입니다. 그쵸? 배당이니까 요 내용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주가보다 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적자예요. 적자인데 3.5%의 배당을 줍니다. 왜 3.5%를 주느냐? 쭉 보면 2년 연속 배당, 지속적 주주가치 환원, 한 주당 0.035주, 3.5%죠. 총 255만 주 규모. 자, 적자인데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주식을 주는 겁니다. 이거 물량 부담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제약주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1월 달 되면 한미약품도 주주 배당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배당을 주식으로 줄 겁니다. 근데 모든 제약주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 그쵸? 이익이 나는 제약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HLB는 적자잖아요. 마인드가 다르다. 우리가 진양곤 회장의 뚝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요. 가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올리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이고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주포는 외국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이 제약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약주들은 이제 실적이 나는 것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뭐가 있어요?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HLB는 신약 개발 쪽이죠. 원래 신약 개발은 임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의 시가총액은 지금 6조 5천억, 그쵸? 최근에 한 100%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대략 한 4조 정도를 잡더라도 이미 대형 주군에 들어가야 된다, 제약주 내에서.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실적이 찍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가격으로 잡자는 거고, 그 가격대는 당연히 신고가 이유가 되고요.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 정확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얼마에 잡고, 그리고 내가 보유기간, 그쵸?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프로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프로의 소통방은 무조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HLB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자, 신고가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하고요.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다른 종목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그런 이유는 시장의 주도주는 모두 다 신고가에서 탄생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최대 3종목이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괜찮아서, 그쵸? 4종목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율대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비율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드리는 비율에 맞춰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크윙. 자, 테크윙. 보세요. 신고가 종목이죠. 오늘 2.8% 강세 마감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쵸? 여전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오늘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등락이에요. 정확히 12월 21일 날, 그쵸? 8시 45, 8시 45, 8시 46. 자, 그쵸? 계속해서 제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을 호가 확인해서 쭈르륵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쵸? 오늘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들은 상황이 괜찮았다. 그쵸? LS전선, 자, 요 내용도 보면, 그쵸? LS전선 아시아 8시 46분에 진행이 됐죠. 오늘 22%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LS 머트리얼즈 상장됐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전에 신고가에 들어가냐고요. 그쵸?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좋은 내용은 신고가 이후에 더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신고가 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매매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쭉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느냐? 여기, 그쵸? LS전선 아시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쭉 올려서 보잖아요. 자, 보세요. 자,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그쵸? LS 머트리얼즈가 있죠. 자, 그러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정확하게 12월 18일. 그쵸? 9% 상승 출발했고 고가, 상한가, 종가, 상한가. 그 다음 날 13%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쵸? 어저께예요. 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4% 빠졌죠?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보세요. 12월 14일,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오늘 빠지기는 했는데, 빠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14일. 정확하게 목요일 날. 그쵸? 목요일 날 진행이 됐죠. 8시 55분.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날 20%, 그리고 그 다음 날 26%,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내가 정말 시장에서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분 있으니까, 그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그쵸? 연휴 기간도 끼어 있는데 그때 딱 공부해서,
그쵸? 소통방에서 함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을 갖지 말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면 이유가 나와요. 아, 왜 그렇게 갔겠구나. 그래서 신고가부터 공략을 했을 때는 일단 모멘텀에 대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내가 고가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매매를 못 하면 정말 매매가 어려워져요. 맨날 보유기간 길어지고 그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무엇보다 실적 관련된 내용. 그렇죠? HLB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앞으로 내야 되는 종목이고, FDA의 승인이 나오는 즉시, 그쵸, 딜이 들어갈 겁니다. 각국에. 그쵸? 이게 뭐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쵸,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가격에 집중하자. 그래서 중요한 게, 그쵸,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2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쵸? 2주 안에 끝낸다는 건 2주 안에 무조건 팔아라 그게 아니라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내가 안전하게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하고 판단하고 매매를 할 때 모두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 전략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쵸, 2주 안 그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럴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집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쵸, 상세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왜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연말 그리고 연초에, 그쵸,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